네, 반갑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26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그래도 다시 올라서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게 되면서 이제 순 매수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났죠. 자,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 매수 보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매도도 여전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삼성전자 매도세는 아침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아침에 10시 기준으로 1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700억으로 줄었다가 장 마감 때는 400억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삼전 매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받아주는 움직임들도 나오게 됐을 경우에 전체적인 포인트가 좋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연금 연기금 쪽에서 움직임들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답답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매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이번 주 실적들 발표되는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양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힘을 조금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오히려 좀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에 매수가 좀 더 많이 몰렸기도 했고요. 코스피가 잘 올라가다가 네, 막판에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상승 포인트가 조금 더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604포인트, 2600을 다시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일단은 이거 60에서 넘어가기 전까지, 즉, 2600 한 40, 50포인트 정도까지는 계속 좀 지지부진하거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분봉 상황 보면서 체크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상승, 그 이후에 옆으로 좀 눕는 형태가 나타나죠. 이럴 때는 특정 지지라인대를 벗어나게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벗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가 후반부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오늘은 매수 포인트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만 주가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보통은 이런 시점에서는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대신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상승 이후에 유지를 계속 해줬기 때문에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오히려 매수하기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될 수 있겠고, 자,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내일 우상향 쪽으로 한 번 더 연결시켜 줄 수만 있다라면 전반적으로는 또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 작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항들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숙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려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동안 외국놈들이 워낙에 너무나 많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메꾸려면 상당한 양의 자본이 필요할 건데 과연 그 자금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종에 살펴보시면 그래도 오랜만에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매수가 많았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예요? 선물 쪽, 파생상품 쪽에서 그동안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매수를 바뀌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개인들 포지션도 바뀌었죠. 선물, 그 다음에 옵션 쪽에서 매도로 다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들은 또 외국인들이 또 반대 개념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즉 콜을 가지고 주식을 수익을 내려면 주식을 또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받아서 올리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개인들은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 기관은 둘이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다만 연기금들은 아침에 매수가 들어갔다가 후반부에 매도로 바뀌면서 분위기를 조금 다운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들은 근데 원래부터가 믿지 않고 있죠. 어차피 주식 비중 적은 놈들 꺼져.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래도 매수해주면은 그래도 어서옵시 할 건데, 지금은 꺼져. 자, 시점 상위 볼게요. 시점 상위 종목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0.34 정도 마이너스로 빠졌는데 59,000원대에 지지가 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58,500원이라는 신저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31일날 확정 실적도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이번 주에 내내 이제 이 반도체 쪽 분위기 계속 살아날 수 있다라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24일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지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주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엔비디아라든지 TSMC
전부 다 실적 상승했는데 하이닉스 실적 상승 못할 이유가 뭐냐라는 식으로 이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한 거죠. 수익성이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LG에너솔루션은 상승 포인트를 조금 반납하면서 0.26으로 마무리됐는데 어쨌든 하락을 멈췄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올라가다가 윗골을 달면서 오늘 신고가 돌파는 실패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아마 신고가 나왔을 것 같아요. 109만 1,000원. 그래서 종가 기준 신고가.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오늘 조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동차도 시작 발표 같이 있죠.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 지켜지는 모습 나타났고요. 기아는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큰 부담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조금 올라갔고요. 이런 식이고 은행주들은 지금 약세로 전환되죠. 은행주들은 약세 전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꼭대기에 올라갈 때 자꾸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고점에서 매수하시면은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행주들 지금 배당 노리면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작년치 기준을 보시면 안 됩니다. 작년하고 주가 수준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작년은 5만원이었지만 지금 9만원이거든요. 배당률이 작년엔 7%였지만 지금은 3%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주도 이제 고배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 슬슬 나타나긴 할 텐데 그런 거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해서 은행주들은 약세 흐름 조금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주, 금융주주, 이게 배당 관련한 종목군들이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고배당주에서 이제 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좀 부담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상승 하락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고요. 고려아연은 상승 기조로 마무리됐습니다. 가처분 신청 이후에 조금 더 진행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특별하게 많이 밀렸거나 그런 부분 별로 없었고요. 한미반도체는 오늘 좀 밀렸네요. 좀 특이한 상황이네요. 하이닉스 올라가면 원래 한미반도체도 올라가는 건데, 다른 소부장들은 좀 올라갔던데, 한미는 좀 떨어졌네요. 자, 코스닥 쪽 전체적으로 보게 되시면, 알테오젠, 역시 바이오 쪽 강세죠. HLB, 리가켄바이오, 이런 것들 오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이번에 적자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잘 소화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냐면 테슬라 실적 조금 애매하죠. 그 다음에 테슬라 실적 좋게 나오면은 그래도 뭔가 힘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조금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소부장 같은 경우도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상승폭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라인대로 일단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총 상위 종목이 잘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주가 상승률이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률 하락률 등락현황 보도록 합니다.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은요. 437개가 오늘 상승이고요. 429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이 좀 줄었어요. 그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하고 상승 종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타났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하네요. 811개 종목 상승이고요. 750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되면은 오늘은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상승률 먼저 좀 보시면 드림 CIS 상한가네요. 요것도 아마 그런가요? 요건 근데 주가가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었네요. 그 다음에 인스피언, 이거는 신규고요. CU박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많이 내려간다면 올라가는 거. YG 플러스 이런 거, 루미르, 이것도 신규인데, 이건 8호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수성 웹툰,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떨어지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닉은, 이거는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죠? 이거 약간,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LB세미콘,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왕창 물려있다가 좀 올라가는 거,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럼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별로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포인트를 이제 좀 살펴볼게요. 상승 포인트를 보시면,
쭉 내렸을 때 2.74네요. 아침보다 좀 나아졌네요. 근데 2.74니까 아침보다 좀 나아졌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느낌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락률 살펴보시면 네, 오늘 하한가 BL팜텍 이거는 뭐 감자한다 그랬으니까요. 팜스빌, 셀비온, 네, 그 다음에 젠백스 이렇게 올라가다가 툭툭 떨어지는 것들이 차익 시간 나오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대명선호도 많이 빠졌고요. 이런 거 빠진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17개인데 ETF가 하나, 둘, 셋, 넷, 5개, 6개가 있으니까 12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네요. 9% 이상. 그러면은 제법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뭐 그래도 뭐 그 정도면 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쭉 내려볼게요. 어느 정도 나왔는지 봅시다. 2.05. 그러면 플러스 0.7 정도 되는 거니까 플러스 0.5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저는 오늘 계좌 상황 살펴보니까 플러스 한 0.6 0.7, 0.6이나 0.7, 0.5는 확실히 넘었고요. 0.6에서 0.7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시장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0.5 정도가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5에서 한 0.67 정도가 오늘 네, 전체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평균적으로는 나오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나오시는 종목군들이 많으시다면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0. 일단 플러스 0.5니까요. 마이너스 한 0.5까지도 안 갈 것 같긴 한데요. 그 정도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한 1%? 그 정도가 오늘 평균적인 범위에 들어갈 것 같다 생각되네요. 그래서 계좌 상황은 일단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매도가 나왔는데 누구예요? 금융투자인가요? 아닌데? 조금 팔았는데 연기금이 마지막에 팔아먹었군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투신도 팔아먹었을까요? 얘네들도 팔아먹었고 그래서 기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좀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루밀은 이제 신규 종목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아연은 매수를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단기성 띄어먹기 용도로 집중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팔고 이쪽 사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되고 주가는 오른다. 레버리 쪽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바이오 쪽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 공략이 들어갔고요. 대한항공 오늘 흐름 좋았는데요. 수익 잘 나오고 있죠? 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매수 들어가서 오늘 흐름 좋게 잘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고려아연을 가장 많이 팔았고요. 삼성전자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물량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잠정 지켜보시면 2시 30분에 삼성전자 700억이잖아요. 이게 11시 자료로 가게 되면 1100억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물량이,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거.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가 조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자, 하이닉스 쪽에는 700억 순매수 들어옵니다. 매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이거는 하이닉스는 매수가 원래 600억이었는데 마지막에 700억 늘어났죠.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고 있다는 거. 이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그 포지션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가 멈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선주는 사고 있으면서 삼성전자는 팔고 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노린다라고 보기는 조금 삼성전자를 배당 노리는 건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해지 용도로 좀 쓰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수를 누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한양행, 알테오젠, 셀트리온, 외국인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네, 이쪽 관련한 부분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쪽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바이오 쪽을 조금 옮겨 타고 있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은 나쁘진 않은데 위쪽에 저항을 계속 얹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짐이 된다? 네. 좀 힘들다.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저거를 벗어나야지 주가가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옆으로 올렸다 내렸다 흔들어대면서 네, 포지션을 계속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잘 노려서 대응들 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 라인대에서는 특별히 걱정할 건 없지만 네, 흐름은 조금 더 더디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이따가 저녁에 유튜브에서 무방하는 거 아시죠? 네,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또 오셔가지고 우리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